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방광TV의 이경래 원장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잘 지내시죠? 혹시 행동치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행동치료. 되게 좀 생소한 용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물치료, 수술적 치료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약물치료면은 약을 주는가 보다, 수술적 치료는 수술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행동치료라는 말은 처음 들어볼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는 용어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고혈압으로 병원을 갔는데 고혈압 진단을 받고 당연히 고혈압에 맞는 적절한 약을 주겠죠. 그러면서 의사가 혈압이 이렇게 되는데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체중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또는 그런 교육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행동치료라고 합니다. 습관이나 행동을 교정을 해가지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 그런 증상이나 질환을 일으키는 것들을 제거를 하고, 또 그게 적절히 됐을 때는 사실 약물의 도움이 없이도 그 질환이 좋아질 수 있는, 또는 약의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이든 당뇨든 또는 위염이든 또는 장질환이든 모든 질환은 행동치료가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여성비뇨의학과잖아요. 여성비뇨의학에서 과민성 방광이나 요실금은 어떤 행동치료가 있을까라는 걸 이제 궁금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특히 제가 했던 이런 질환들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게 이 요실금과 과민성 방광에서의 행동치료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질환이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상식들, 습관들 이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고혈압에 안 좋은 음식들 또는 당뇨에 안 좋은 음식들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칼로리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은 비만이 된다. 내용은 알고 있지만은 실천을 못 하는 건데, 과민성 방광이나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행동 치료를 거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와 보면은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잘못된 행동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과민성 방광으로 화장실 너무 자주 가는 분들, 한 10년 동안 계속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됐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소변을 참으면은 안 좋다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소변을 참으면 병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신호가 오면은 바로바로 화장실 가다 보니까, 또 그게 요실금이 있다 보니까 소변을 좀 미리 보기도 하고, 그런 습관들이 오랜 기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과민성 방광들이 생기게 되고, 또 병원에서 과민성 방광 치료를 했는데 약을 줬긴 했지만은 이런 행동 치료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못 듣다 보니까 그런 습관들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치료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치료가 안 되게 되는 거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행동 치료를 하는 것만으로도 증상들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 비뇨의학 분야는 다른 분야들보다도 더 행동 치료가 중요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비뇨의학 분야가 이렇게 행동 치료를 잘못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봐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의료계의 잘못이 있죠.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그런 상식들을 알려주고 또 그것을 고쳐나가게 하는 지속적인 캠페인이라든가 노력들을 덜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환자분들끼리 정보를 제대로 공유를 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얘기를 잘 안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주위에 조언을 구하고 물어보면은 뭐가 맞는지 비교를 해볼 수도 있고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 비뇨의학 분야는 물어보질 않아요. 주위에 내가 소변을 어떻게 본다, 소변이 샌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들이 더 쉽게 퍼지지 않고, 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인터넷 같은 접근하기 쉬운 데를 찾아보게 되고, 또 거기서 잘못된 정보들을 접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더 많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행동치료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물을 적게 먹는 거예요. 물을 적게 먹는 거예요. 내가 과민성 방광, 빈뇨, 절방뇨,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물을 적게 먹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물을 많이 먹으면은 화장실은 안 그래도 자주 가는데 더 자주 가게 되고, 밤에 한 번 깨는데 두 번 깨기도 하기 때문에
물 먹는 양을 본능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을 너무 적게 먹게 되면은 이게 소변이 농축이 돼요. 농축이 되면서 농축된 소변이 방광 전망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빈뇨 증상들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 배뇨감이 또 되게 안 좋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민성 방광 기본적으로 방광의 저장 기능을 키워줘야 되는데 내가 물을 적게 먹어서 소변 보는 양을 자꾸만 줄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방광의 저장 기능이 키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서 과민성 방광이 생기거나 더 심해진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변을 참으면 안 좋다라고는 속설입니다.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변을 참으면은 소변이 몸에서 역류가 된다든가 방광염이 걸린다든가 신장이나 방광이 안 좋다라든가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만 신호 오면 바로 화장실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습관이 되다 보니까 더 적은 용량에서 화장실 가는 것들이 되고 또 여자분들도 소변을 미리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변을 참으면 병이 된다는 것들에 의해서 빈뇨나 절방뇨, 야간뇨가 더 심해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과민성 방광이 있는 경우에는 제대로 알아야 되는 습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좋은 운동법 하나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골반 적응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길 운동이라고 해서 항문 괄약근을 조였다가 풀었다는 운동들을 꾸준히 하게 되면은 요실금의 예방이라든가 또는 약한 정도의 요실금의 치료 또 절방뇨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운동해 주시는 게 특히 요실금 있으신 분들 또는 과민성 방광 있으신 분들은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통 이제 과민성 방광, 요실금 이런 검색을 하더라도 대부분 어떤 약을 쓰느냐, 뭐 수술을 하냐 마냐 이런 약물치료, 수술적 치료 대부분이지만은 생각보다도 이 질환들은 행동치료 굉장히 중요한데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